자, 수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쉽고 재미있는 설명으로 여러분의 채널을 고정시켜드리겠습니다. 고정 한규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적인 젊은 설계사 올해로 20년 차인 안심등심보다 좋은 양심 이용준입니다. 아, 배고픈데. 네, 고정 한규상 선생, 양심 이용준 선생과 함께합니다. 두 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우리 동키 여러분 가정경제의 문제점 면밀하게 살펴서 동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두 분의 이야기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요. 자, 그럼 어떤 내용부터 우리가 살펴볼까요? 오늘은요. 네. 정말 핫. 네. so hot.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이 간병. 그 고통 속에서 진짜 여러분들 힘들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간병보험에 대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주디 혹시 간병 파산, 더 무서운 말로 간병 살인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많이 목격했죠. 그렇죠. 네. 이 간병 파산은 말 그대로 가족 간병을 하다가 이 간병비로 파산할 수 있는 거고 이 간병 살인 초록창 지금이라도 쳐보시잖아요. 정말 하루가 멀다고 계속 나옵니다. 이 간병 살인에 대해서. 그 간병 살인이 뭐냐면은 이 간병에 지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네. 이 놀라운 뉴스가요. 자그마치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비교해 보니까 한 3배 정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간병 부담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고통이 크다는 얘기인데 네. 이런 간병 부담이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지금 결코 진짜 남의 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요즘은 병원비는 정말 많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비는 어느 정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간병비는 진짜 이게 정말 방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쓰지 않는 이상은 간병비 때문에 너무 부담 느낀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간병비가 병원비보다 무섭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세요. 비용이 어느 정도길래 이런 말이 나올까요? 간병비가요. 요즘 오늘 기준으로 하루에 보통 한 15만 원 정도. 그죠? 꽤 큰 돈이죠. 그죠? 그럼요.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지금 이제 폐렴으로 입원하셨고 또 수술까지 하셨대요. 그분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잘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의료실비가 잘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비는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간병을 해줄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쓰셨대요. 간병비가 자그마치 450만 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15만 원 곱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15만 원 곱하기 3하면은 뭐 45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30,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저한테 의뢰를 해줬죠. 혹시 좀 보상을 받을 곳이 있냐 물어봤는데 이제 그때 제가 아버님 증권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이 병원비보다 진짜 간병비가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맞아요. 예. 사례를 들어보니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연자분도 간병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너무 크게 나가신 경우고 사실 이 경우는 한 달이잖아요. 오랫동안 만약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다라고 한다면 앞으로가 얼마나 막막해질까라는 걱정이 또 되거든요. 간병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간병과 관련된 보험에는요. 간병인 지원 일당이라는 게 있고요. 네. 간병인 사용 일당이라는 게 있고요. 재가 시설 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 3가지 보험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잘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간병인 지원 일당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간병인을 내가 입원한 병원으로 보내주는 보험입니다. 간병인을 지원해 준다. 그렇죠. 사람을 보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보험사에 간병인 신청을 하면은요. 보험사와 연계된 간병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간병인을 파견해 주는 방식이에요. 특징이라면 내가 간병인을 고를 수는 없죠. 아하. 보험사에서 알아서 보내주는 거니까. 아하. 그런 단점이 있고요. 입원을 했는데 간병인이 필요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도 하루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입원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아, 장단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 간병인 사용 일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병인을 보험사에서 파견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간병인을 쓰시는 거예요. 쓰신 다음에 약정된 금액을 하루에 곱하기 해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지금 현재 보험사마다 그다음 내가 가입한 것만 다르겠지만은 대략 한 12만 원서부터 20만 원까지 내가 특약을 어떻게 했냐 달라지는데 네. 지금 이게 지금 이슈가 많이 되는 게 보험사마다 좀 손해율이 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간병인이. 변동이 지금 생긴다는 뉴스가 조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손해율이 큰데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생긴다라는 거는 어쨌든 소비자한테 좀 불리하게 변화될 수 있겠다라는 그렇겠죠. 같은 거네요. 보험료 낸다 하더라도 좀 더 일당으로 받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뉴스로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건 조만간에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간병과 관련해서 내가 보험을 좀 대비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 좀 미뤄두고 계셨던 분들은 일단은 더 불리해지기 전에 뭔가 발표가 되기 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20만 원씩 받는 간병인 사용 일당이라는 걸 가입을 했어요. 그럼 내가 간병인이 오실 때마다 하루당 20만 원씩을 지급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용한 간병인이 실제로는 15만 원이었어요, 하루에. 그럼 5만 원은 내가 갖는 건가요? 그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이제 어떻게 가입했냐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은 보통 그 약관을 보면은 일당 7만 원 이상 사용하면은 내가 실제로 그 간병인한테 얼마를 주냐는 상관없이 네. 약정된 20만 원씩 지급받는 거고 만약에 내가 한 반나절만 사용해서 한 7만 원 이하로 내가 간병인을 고용했다. 그럴 때는 20만 원의 절반 한 10만 원 정도만 이렇게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정리를 해보면 간병인 지원 일당의 장점은 간병인이 모자라서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향후에. 그렇더라도 걱정 없이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거니까 사람을. 그리고 갱신형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입할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이고요. 네. 단점으로 따지면 갱신형 특약이니까 반대로 향후에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다음에 업체가 지정해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간병인을 선택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단점으로 볼 수 있죠.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걱정 없이 내가 간병인을 보내주니까 걱정 없이 간병인 지원은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간병인이 오셨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이 간병인은 조금 그렇다.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싶을 때는 요청을 하면 바꿔도 주나요? 변동해 주세요? 바꿔는 주는데 네. 이 약관을 보시면요. 네. 반드시 48시간 전에 요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병인을 쓸 때. 그럼 그만큼 또 텀이 생기겠죠. 예, 그건 감안해 주셔야 돼. 그럴 경우에는. 그렇군요. 예, 그런 그래서 부분들. 이제 아까 또 말씀드린 또 간병인 사용 일당에 대해서도 이건 돈을 받는 거?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장점이 첫 번째는 이 같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이에요. 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납입하는 동안 보험료가 전혀 오르지 않는다는 거. 예, 장점이죠. 네. 두 번째, 금방 말씀하신 간병인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운이 좋아서 옆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너무너무 간병을 잘해. 그럼 저분을 내가 고용하고 싶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너무너무 장점이죠. 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내가 15만 원을 갖다가 지급했지만은 내가 일당 20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상품을 가입했으면은 5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하루당? 그럼 잉여금도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예, 그런데 역시 단점도 있습니다. 네. 인건비가 오르면 올랐지 아마 맞아요.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나중에는 이거 갖고 좀 모자르지 않을까 싶은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간병인 고용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머 지금 15만 원이나 해? 이런 그렇죠. 얘기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갈수록 간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간병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갈수록 더 오를 텐데 지금 15만 원 정도 되는 걸 가입을 했어. 나중에는 이거보다 더 비싸져도 어쨌든 내가 추가금을 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 자,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다 적합한 보장을 선택하시려는 동키분들은 내가 어떤 게 필요하고 내가 가족력이 어떤 게 있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상의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어요. 혼자서만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서 종류들 말씀해 주실 때 재가 시설 급여 보장으로도 간병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얘기 하셨거든요. 이건 뭐예요? 네, 일단 재가 급여라는 게 있고요. 시설 급여라는 게 있어요. 보통은 세트로 가입을 하시는데 뭐 보험료에 따라서 뭐 하나만 가입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재가급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재가라는 말이 집에서라는 뜻이거든요. 음. 제가 보장을 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네가가 아니고 네, 재가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이제 요양 서비스를 받는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인데요. 보통 장기 요양 등급 5등급을 받게 되면 네. 방문 간호 서비스,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주야간 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치매 혹은 뭐 중풍 뭐 이런 대표적인 이런 질병들처럼 요양이 필요한데 집에서 케어를 받고 싶다. 이럴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보장 금액은 보통 뭐 가입하기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최대 한 월에 100만 원 정도를 보장받을 수 있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꼬박꼬박 100만 원씩을 받는다. 그럼 이거는 간병인을 쓰고 안 쓰고의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일단은 등급을 받게 되면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니까 뭔가 연금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시설급여는 어떤 거예요? 네, 우리가 시설급여는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했는데 좀 많이 좀 편찮으셔서 1등급이나 2등급 상태가 되잖아요. 등급이 높은 단계. 네, 그러면은 사실 집에서 좀 그분을 케어하는 건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 모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럴 때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네, 등급을 받고 요양원에서 케어를 받게 되면요, 매달 100만 원씩 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요양 등급 받게 되면은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나는 제가 시설 급여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자기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이 한 달에 적어도 한 40에서 50만 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연금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나 혹은 좀 가족력이 좀 있으신 분들, 치매라든가 그런 분들, 그다음에 자녀에게 내가 좀 짐을 좀 덜어주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분 전문가를 찾아와서 뭔가 어딘가 무언가가 이상한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혹은 문제가 뭔지는 알겠는데 해결책을 찾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두 분은 해결책을 주셨는지 그 상황까지 전부 다 들어볼 테니까요. 차근차근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먼저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제 보험도 궁금하지만 먼저 아버님의 보험을 점검해보고 싶어요. 아버님의 연세가 이제 60대 후반이 되셨는데 필요한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아버님께서는 지금까지 크게 편찮으신 적이 없었는데요. 반대로 크게 편찮으신 적이 없다 보니까 보험에도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나서서 보험 점검을 해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에게 어떤 보장이 필요한지 점검 부탁드립니다. 야, 효자시네요. 오늘 사연 40대 가장분이십니다. 60대 후반이신 아버님 보험이 걱정돼서 문의를 주셨고요. 간혹 그런 질문도 주시거든요. 두 분한테 먼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70대시잖아요. 이제 60대 후반이시니까 아버님 보험이 걱정돼서 문의를 주셨는데 70대면 보험 가입하긴 너무 늦은 나이 아니에요? 보험 가입 자체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많아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죠. 가능해요. 네.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 쭉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라는 거. 70대를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어떤 보장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실손보험, 암보험 뭐 이런 거는 이제 둘째 치고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고 계시니까 70대를 바라보고 있다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간병과 관련된 보험을 먼저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네, 사실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당장 내일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연령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는 게 좋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은 이번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줄이면서 간병인 사용 일당과 재가 시설 급여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이런 거 가입될까? 제일 많이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가능했다. 거기다 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줄였다. 자, 어떤 결과 나왔는지 빨리 듣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네.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간병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병 관련된 그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네. 일단 아버님 보험의 상세 내역부터 한번 살펴보면 총 5건을 가입하고 있었고요. 네. 총 보험료는 월에 39만 원을 내고 있었어요. 사실 보험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치고는 많이 가입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주변에서 이게 하나 좀 해달라. 아, 도와달라. 네, 그러면 이제 내용도 안 보고 이제 가입해준 보험이 대부분이었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종신보험이 15만 원씩 내고 있었고 운전자 상해보험에 8만 원을 내고 있는데 무려 4건이나 가입 중이었고요. 어휴. 그리고 실손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보험에 16만 원 이렇게 총 39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요. 주디 딱 봐도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운전자 상해보험이 4건이에요. 운전을 차가 네 대인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전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참 이분은 또 유지율 되게 좋아요. 또 뭐 지인한테 가입했으니까 뭐 유지율 그렇죠. 좋은데 그래서 지금 가장 이상한 부분이 바로 그 운전자 보험. 주디가 바로 딱 지적하셨어요, 그죠? 네. 운전자 보험이 제가 말한치 3건. 한 건은 보니까 이 골절 화상을 보장받는 상해보험이었습니다. 네. 보통 운전자 보험은 한 건만 가입해도 됩니다. 근데 아버님이 왜 3건이나 가입했는지 쭉 보니까 이걸 보니까 3건 나눠서 가입한 게 중간중간에 법안이 바뀌면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각각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6만 원까지 된 거예요. 아니 그거를 하나로 하셔도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해야 되니까라고 하는 지인의 그 말 때문에 각각 하다 보니까 6만 원 된 건데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운전자 보험은 이 법률이 바뀔 때마다 바로바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똑같은 돈 내고서 보장을 크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업그레이드 할 때 하나로 묶어서 그냥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니까 이런 상황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좋은 게 나왔어요. 그럼 보통 가지고 있는 거를 없애고 새로 가입하면 그동안 냈던 돈 아까워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갖고 있던 거 그대로 가져가면서 새로운 걸 추가로 가입을 해요. 근데 운전자 보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적립금 없이 순수 보장성으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나중에 환급금을 받을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 뭐 다른 보험도 그렇겠지만은 한 보험 상품마다 이 최소 보험료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까지는 무조건 돈을 내셔야 됩니다. 즉 2,000원짜리 업그레이드 하는데 10,000원을 내셔야 돼요. 8,000원은 필요 없는 돈인데, 그렇죠? 필요 없는 거에 돈을 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 추가할 때마다 10,000원, 뭐 2만 원. 이렇게 하니까 운전자 보험이 6만 원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 거를 정리하고 한 번에 업그레이드하는 게 훨씬 더 유리했다. 이 부분을 알려주지 않고 3개나 가입을 시켰네요, 지인분들이. 그렇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진단금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2천만 원의 암진단금을 여러분이 갖고 계셨어요. 근데 내가 암진단금 2천만 원 너무 적지 않을까? 5천만 원 정도를 가져가고 싶다. 그랬을 때 3천만 원만 추가로 가입을 하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2천만 원 지금까지 내가 어제 가입한 게 아니라 한 3년 전? 그럼 3년 동안 낸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만 지금부터 새로 내면 되는 거고 2천만 원은 지금까지 냈던 3년을 유지하는 게 그렇죠. 유리한 거예요. 근데 운전자 보험은 그게 아니다.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암진단금 말씀 잘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5년 전에 암진단금을 가입했어요. 그럼 지금 5살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령 대비 연령이 오르면 보험료도 오르거든요. 그럼 보험료가 오르니까 그 부분만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하는 게 최소한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연령이 증가한다고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형사합의 지원금이라는 게 운전자 보험의 가장 큰 핵심 특약인데요. 네. 이게 1억 있어요. 근데 요즘 다 2억이야. 그러면 1억을 또 추가하는 것보다 기존에 1억짜리 가입한 걸 해지하고 2억짜리를 새로 가입하는 게 그게 보험료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버님은 2만 원짜리 또 상해보험이 한 건 있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살펴보니까 뭐 골절됐을 때 30만 원, 화상 입었을 때 30만 원 이렇게 보장 금액이 작은 상해 담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이러면 사실 2만 원씩 내잖아요. 15달만 안 내도 30만 원 그냥 생겨요. 그렇죠. 골절 안 당해도 생기는 거예요. 30만 원이.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보험은 사실 맞아요. 뭐 있어도 좋지만 누군가 공짜로 내준다라고 하면 좋지만 내 돈에서 나간다고 하면은 맞아요. 이거는 사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버님께서 이 15만 원씩 내고 있는 이 종신보험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망보장금이 한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종신보험의 사망보장금은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인데 네. 이미 자녀분들이 다 성장하고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보장금 2천만 원? 뭐 있으면 좋겠지만은 자녀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보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녀분들도 역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2천만 원 물려받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보장을 잘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네. 뭐 저 역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좀 안타깝지만은 아버님과 자녀 간의 합의를 보시고 좀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내가 이제 사망하고 나서 자녀들한테 물려줄 돈이 있으면 좋아요. 좋죠.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나?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매달 자녀들한테 야, 나 병원 가게 좀 같이 가자 해서 자녀들이 맨날 카드 써야 되고 나 이번 달에 뭐 어디 좀 놀러 가고 여행 좀 보내주라 해서 여행도 보내줘야 되고 뭔가 자녀들한테 계속 기대요. 그러면서 돌아가시는 순간 2천만 원을 물려준다? 이게 과연 자녀들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생전을 대비하시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뭔가 나는 살아생전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더 이 부분을 정리하자. 그리고 더 대비하자라고 생각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중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면은 일단 8만 원 정도 내던 4건의 운전자 상해 보험이 한 건으로 돼서 네. 15,000원에 해결됐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그 종신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정리를 해서 네. 총 한 21만 5천 원을 일단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이 돈으로다 아버님께 꼭 필요한 간병 관련 보장을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네. 우선 간병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비갱신형인 부분을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 준비를 하기로 했고요. 간병인이 올 때마다 돈을 일정 부분 지급하는. 그렇죠. 네. 내가 간병인을 선택해서 고용을 하면 하루당 얼마씩 이제 돈으로 받는 간병인 사용 일당을 준비하기로 했고요. 네. 또 다행히 아버님이 뭐 고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거, 그 다음에 백내장 수술, 대장용종 제거, 뭐 이런 거 외에는 특별한 치료 이력이 없었어요. 건강하시네요. 그래서 네, 생각보다 저렴하게 가입을 했는데요. 아버님은 일단은 조건이 100세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가입을 했고요.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하루에 20만 원씩 보장받을 수 있게 가입을 했습니다. 크게 가장 좋게 가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아니 건강한 거야?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어. 거기다가 백내장 수술도 하셨고 대장용종 나는 건강검진했을 때 대장용종 나온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 정도면 치료 이력 많은 거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또 고혈압, 당뇨약 매일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 보험 가입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백내장이나 대장용종 제거술 같은 경우는 둘 다 수술이에요. 그죠? 수술이지만 보험사에서 예외 질환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야, 이 정도는 우리가 수술로 안 쳐줄게. 그래서 보험 가입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비교적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고 아버님은 이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에 가입하는데 4만 5천 원에 해결을 했습니다. 와. 70세가 다가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렴하네요. 약도 드시고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나 간병인 필요한데 나이 많으면 이게 안 되겠지. 나 약 먹고 있는데 안 되겠지.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필요하다 생각이 드시면 도움 요청부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아무리 뭐 약 많이 드신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대비해 주셨습니까? 그 아버님께서는 아쉽게도 연금이 너무 적으셨어요. 우리 이제 기초노령연금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분도 느끼시죠. 나 연금 필요한데 하는데 뭐 지금 와서 또 개인연금 같은 걸 가입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농사 지으시면서 건강하시다면
계속 하시다면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연세가 연세인지라 몸이 불편해지셨을 때가 그때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걸 갖다가 이제 말씀드렸냐면은 재가 시설급여 보험을 한번 추가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치매나 뭐 질병이나 내가 몸이 불편해서 스스로 이제 좀 이렇게 힘드실 때, 자급자족 힘드실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를 대비해서 재가 시설급여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짜봤더니 재가로만 인해서는 집에서 즉 케어를 받을 때는 한 달에 50만 원 매월. 만약에 좀 많이 편찮으셔서 요양원 가실 정도, 시설을 이용하실 정도가 됐으면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궁금하시죠? 보험료. 어느 정도예요? 두구두구두구 58,000원. 퀴즈 정답인 줄 알았네. 58,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도 미라클이죠. 불구하고.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아버님은 기존에 한 39만 원 내셨잖아요, 처음에. 근데 거기서 어떻게 종신보험이랑 운전자보험 조정해서 운전자보험 한 건과 간병보험 그리고 재갈시설급여 보험을 추가를 해서 총 27만 8천 원의 보험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셨던 간병보험 해결됐지, 재갈시설급여까지 보장되었지, 보험료는 자그마치 매월 11만 원을 아낄 수 있는 플랜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 정도면은 사실은 보험료 11만 원 덜 나가잖아요. 연금 11만 원이 더 생긴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추가로 사실 아버님께서는 2세대 실손보험을 가입 중이었거든요. 이게 사실 보장은 좋아요, 지금 거보다. 그런데 보험료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4세대로 전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 상담을 통해서 11만 원 아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보험료를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원했던 뭐 간병 관련된 것도 이제 잘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2세대 실손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줄인 돈으로. 그렇죠. 한동안 유지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좋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야기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네, 간병 관련 보험은 간병인 지원 1당, 간병인 사용 1당, 재가시설 급여를 활용합시다. 둘째. 약 드시는 게 있어도 간단하게 수술 받은 게 있어도 간병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네, 두 가지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